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역대급 금액으로 수출됩니다. 계약 금액은 약 4조 원으로 이는 국내 방위산업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천궁2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갖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로 국산 방산기업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한 곳에 모인 집약체입니다. 핵심인 유도탄 전체 시스템, 유도장치, 탐색기 및 천궁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은 LIG 넥스원, 지상에서 적기를 찾거나 미사일의 중간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탈레스, 발사대는 두산 DST, 전기식 액추에이터, 로켓 추진기관 및 탄두는 하나그룹, 탑재 차량은 기아자동차 등 대거의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도 LIG 넥슨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원팀을 꾸려 수주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우수한 무기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UAE 국방부는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의 방공체계인 MSM 천궁2를 들여오기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1,400억 규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도입 대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의 아로사니 CEO는 우리는 한국 측과 벌이는 협상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종 합의 직전이라고 밝혔고, 이에 UAE 현지 매체들은 한국의 MSM은 최첨단 중거리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최신 성능의 MSM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천궁2는 2012년 개발에 착수돼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지난해 말 첫 포대 물량이 군에 인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실전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4조 원대의 해외 수출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천궁2는 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활용돼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립니다. 초기형인 천궁1과 달리 탄도미사일의 요격 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죠. 요격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성능은 단연 요격 명중률인데, 천궁2는 국방기술 품질원의 2017년 시험 발사에서 무려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음속의 5배인 마하우로 초속 5km로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는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세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한 개 포대가 구성되는데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이스라엘 업체를 지치고 따낸 것으로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스라엘제 요격 미사일과의 경쟁이었기에 우리 방산기업들의 부담감은 더 컸었는데요. 천궁2와 경쟁 후보로 선정된 미사일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바락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바락의 최고 속도는 마2, 최대 요격 고도는 16km에 불과하지만 최근 개량된 버전인 바락 ER에서는 최대 사거리를 150km까지 늘리는 데 성공하여 사거리에 따라 세 가지 타입의 미사일이 단일 전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구나 2021년 2월 아제르바이잔에서 도입한 바락이 아르메니아가 발사한 러시아제 9K720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던 실전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스라엘 바락은 가장 진보된 방어 시스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이스라엘제 요격 미사일이 세계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의 승리는 더없이 값지다고 하였습니다. UAE가 자체 도입한 성능 평가에서 한국의 천궁2가 우수한 성능을 과시하면서 현지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이번 수주를 성공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동안에 한국이 다방면에서 UAE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온 것도 수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LIG 넥슨 관계자는 방사청,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동안 UAE 원전 수출, 한국군 아크 부대의 지속적인 파병 등 국가의 외교력 또한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천궁2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특히 올해 초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지금협동교전 통제기술 연구를 통해 천궁3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와 함께 본격적인 KCEC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CEC 시스템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군사 강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협동교전 통제기술로 서로 떨어진 함정, 항공기 및 지상체계로부터 레이더 데이터를 모아 하나의 통합된 공중 상황도를 만들어내는 실시간 센서망 체계입니다. 방사청은 CEC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는데요. 초고속 표적에 대해 단일 센서와 단일 무장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교전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교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표적의 빠른 속도와 교전 체계의 센서 및 요격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분산된 센서, 무장 플랫폼들을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동하는 협동 교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닥치는
치고 더 강해질 거다. 부잉부잉. 네티즌들은 이에 2020년대에는 확실히 뭔가 대한군의 분기점이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함. 방공망 웅장해진다. 할 건 다 하려는 대한민국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한국의 주변국, 즉 중국, 북한,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군 당국은 지난 8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로 발사해 지구 궤도를 돌다가 낙하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하는 시험을 했다. 중국의 위성 발사 로켓인 창정에 실려 궤도에 올려졌고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물에서 24마일 38km쯤 빗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마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유도무기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 2에서 3 이내이므로 그보다 2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셈이죠. 마 5 정도의 속도면 평양에서 발사되어 서울까지 1분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타격이 가능하여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손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 자오리진 외교부 대변인은 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대해 그저 우주선의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우주발사 시험이었을 뿐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지들이 하면 주변국들도 다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게 참 거짓이 근본인 국가답습니다. 이에 미국군 서열 2위인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중국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중국이 현재 수백 개의 새로운 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언젠가는 미국 본토에 기습 핵 공격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군 입장의 말대로 언젠가는 미국 본토겠지만 이미 한국에겐 직면한 위협이라는 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견고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천궁2가 실전 배치됨으로써 한국의 방공망은 20km 내외 저고도는 패트리어트가, 30km 내외는 천궁2, 50에서 150km 범위는 사드를 통해 3중 방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각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허구헌나라는 말이 있죠. 서울 불바다 드립. 그 드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북한 장사정포입니다. 군사를 평가 전문기관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펴낸 2020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포함한 포병 전력 26,1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26,100여 문이 모두 서울을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40에서 60km 수준인 170mm 장사정포는 150여 문, 240mm 방사포는 200여 문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포를 모두 동원하면 산술적으로 1시간에 최대 1만 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방어체계인 LAMD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아덱스 2021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중교 군사시설에 배치되어 유사시 날아오는 적 폭탄을 요격하는 무기로 16발의 요격 미사일을 내장한 발사대, 레이더, 교전 통제소 3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틀은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아이언돔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 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차량 3대와 타미르 요격 미사일 그리고 탐지거리 150km의 레이더 추적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격 가능 범위는 4에서 70km, 요격 고도는 10km에 이릅니다.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아이언돔은 하마스 등 무장단체와 비정규군의 로켓포 등을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이므로 시스템이나 요격체계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안보 상황을 고려해 기술적 난이도가 더 요구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더 만들기 어렵고 보다 더 성능적 우위를 가질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와 함께 군 내외에서는 적 미사일 방어 수단으로서의 레이저 무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월간 공군 4호로 우주를 향해 눈떠야 할 때 특별기고문에서 미래에는 고출력 레이저를 통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레이저를 이용한 대공무기 위력 시범이 지난해 9월 국가연 안흥시험장에서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시연에서 20kW 출력 레이저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었는데 이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발사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데 있는데 사드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10억 원이고 패트리엇은 60억, 새로 개발된 천궁은 15억, 아이언돔도 발당 5천만 원으로 고가에 속합니다. 거기에 사드 기지 건설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죠. 반면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달러 수준이니 북한의 썩어가는 재래식 무기를 방어하기에는 최적일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내기도 하고요. 이번 천궁2의 화려한 비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 방산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편 주변국에 도를 넘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일삼다가 이슬람 무장단체에게 혼쭐이 났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공군이 이슬람 무장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매복까지 감행했으나 결국 발각되어서 전멸당한 사실이 한 시민의 영상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